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장윤선의 이슈 토크 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정말 반갑습니다. 몇 년 만이죠? 이슈 토크 빅의 빅의 이슈 빅스타를 모셨습니다. 토크 스몰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저는요. 영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시켜서 네, 굉장히 국정원 개혁하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네. 이분이 제 입을 봉해버리려고 국정원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2년간 네, 마스크만 쓰고 선글라스 한 번도 못 쓰고 나왔는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마스크도 벗겨주고 네, 탄압을 하니까 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요즘 바쁘게 다닙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 방송에 감사하죠. 제가 실업자인데 네, 이렇게 출연하면 오늘 장윤순의 이슈토크 빅도 네. 출연료를 얼마나 많이 준다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그 인터뷰를 막 시작하기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그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다시 교육부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가 경사노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전에 민주당 정부 시절에로 치면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선됐나요? 네?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서 지금 나와서 나와 있는데 네. 대통령 다시 취임하신다가 전부 MB맨들이 네, 등용됐네요. 네, 저는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 네,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친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실패한 MB 정부의 사람들을 다시 등용하는 것은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대통령이에요. 네, 첫째는 여소야대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어렵고 네, 또 국제 경제가 이렇게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좀 사람을 잘 썼으면 좋을 건데 MB맨들 다시 쓰네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다시 MB가 취임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김문수 위원장은 극좌에서 네, 극우로 전향해가지고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 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그 위원장으로서는 너무 극단적인 편향된 분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체를 다 노동자 또 사용자, 뭐 정부 모든 입장을 좀 조율해서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분 태극기 집회 최근에 적극적으로 나가셨었잖아요. 뭐 정광훈 목사하고도 그러니까요. 다니고 예. 뭐 박근혜 신봉자인데 네. 과거에는 그분이 인천 5.3 같은 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진보적으로 극단적인 그 노동운동을 했어요. 네. 그랬다가 또 확 바뀌어서 아무튼 재주가 좋으신 분이에요. 네. 아니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MB의 귀환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이런 인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뭐 다 MB 오잖아요. 이재호 장관도 들어가시겠어요? 이재호 장관 어디? 네. 윤석열 정부의 MB 사실상 MB. 아니 그런데 네. 이재호 상임고문은 네. 요즘 아주 비판적으로 해가지고 찍혔어요? 못 들어갈 거예요. 찍혔어요? 많이 찍혔대요. 저하고 방송을 많이 했는데 네. 자기보다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대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안 나가냐 하고 나와서 다 비판하고 예, 야단치고. 어제도 그 매불쇼 저는 처음 해봤어요. 네. 같이 했는데 예.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호 상임고문이 얘기하면 네. 저하고 똑같아요. 예. 옳소 옳소 잘한다. 잘한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러니. 놀란 것은 이재호 상임고문보다 세 살이나 연상이라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요 이재호 장관이 제 형님이죠. 아 형님이세요? 네. 그런가요? 아니 얼굴 생기게 보면 그런 얘기지.
생김이. 그러니까 자꾸 방송에 나와서 저한테 네. 본래 저한테 형님 해요. 정말요? 그런데 이렇게 네. 보면은 화면을 봐도 네. 누가 형인가? 제가 훨씬 더 젊어 보이는데 그 이재호 장관은 좀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네. 형님 네. 하고 했더니 네. 밖에 나와서 시청자들이 네. 흔들려고 네. 또 이재호 장관 스스로가 그래. 네. 사람들이 네. 내가 형님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형님인 줄 알았대. 그런데 지금 인기가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어제 매불쇼를 처음 나가봤는데 거기서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업로드 하자마자 지금 이제 딱 12시간, 24시간 됐는데 100만 그러니까요. 조회를 했어요. 와. 뭐 저희도 이제 100만 가는 거죠. 네.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박지원 원장 이게 출연으로 200만 가야죠. 200만. 역시 200만. 그러고 어제 저녁 밤 11시에 또 네. KBS 더 라이브. 네. 이건 지금 뭐 그러니까요. 얼마 안 그것도 됐잖아요. 몇 시간 안 됐는데도 네, 뭐 이것도 몇십만. 46만 거의 와. 50만 갔어요. 야, 숫자를 다 지금 헤아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네. MBC 김종배 시선 집중 라디오 나온 것도 예. 거의 50만. 그러니까요. 이걸 보니까 네. 시국이.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 이렇게 떠나가고 있다 네. 하는데 모르는 분이 한 분 계셔.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 두 분 같은 김건희 여사도 좀 모르시지 않을까요? 두 내외가. 김건희 여사는 요즘 잘하잖아요. 안무 네. 무사고. 무사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됐지 뭐. 예. 근데 오늘 그 기자들이 물었어요. 오늘이 한 일주일째인데 사실상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도 좀 유감을 오늘이 좀 8일째. 유감을 좀 표명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물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셨거든요. 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네. 저는 진상조사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뭘 해요? 방귀 낀 사람들이 큰 소리 친다고 말이지. 이 정부 사람들 이러면 안 돼요. 뭐가 MBC 잘못했어요? 왜 그러면 그거 찍었다고 보도 좀 하지 말아달라고 청탁은 하고 부탁은 하고 이래도 기자는 보도한다 네. 하니까 뭐 여러 말이 바뀌었는데 네. 15시간 만에 김은혜 수석이 얘기한 것도 이 XX는 대한민국 국회해야 돼 얘기했다. 네. 지금은 그것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공격한다. 이렇게 그리고 바꿨어요. 예. 왜 MBC만 해요? 그러니까요. KBS, SBS, 네. MBN, 뭐 TV조선 다 가야지. 예. 그런데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께서 죄송합니다. 이거면은 끝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죠. 좀 늦은 오늘이라도 네. 지금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경제가 환율이 네. 물가가 주가가 환율 물가 주가 잡으러 가니까는 예. MBC 잡으러 가고 이준석 잡으러 가고 네. 박지원 잡으러 가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는 그래도 기대를 했어요. 아침 8시에 BBS 전영신 앵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네. 도어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 말씀 하셔야 된다. 네. 끝나고 나서 TV를 보니까 박진 네. 외교부 장관 문제에 대해서 하니까는 국민이 네.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잘 안다. 네. 잘 아시는구나. 그런 것을 잘 아는 걸로 알았는데 이걸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자가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 뭡니까? 소탈하고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건가요? 아니 글쎄 그래도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은 장점을 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나도 네.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요. 네.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게 검사니까. 검사라서 그럴까요? 모든 검사가 이 그러진 않죠. 검사들은 예. 입에 이 XX 저 XX를 달고 살잖아요. 네. 늘 피의자 범죄자들을 그렇죠. 만나니까. 예.
그리고 검찰은 무오류, 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대북송금 특검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나왔는데도 그 담당 부장 검사가 예. 제가 법사위원 할 때도 네. 현직 검사장이었어요. 예. 자기는 대법원 판결 안 믿고 유죄라는 거야. 세상에. 세상에. 무죄 받았는데도 대법원에 세상에. 사법부의 확정 판결도 검사는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험하다. 네. 배운 사람들이 저런 모양이니까 우리처럼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네. 했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아, 자, 그러면 앞으로 임기가 한 4년 8개월, 7,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임기 내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건건이 다 사과도 안 하고 이렇게 갈까요? 사람이 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바보예요. 음. 바보가 또 부지런하면 돌아다니면서 다 사고를 쳐요. 네. 그리고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입니다. 네. 배우? 탤런트 배우. 네. 시나리오를 써준 작가들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고 네. 감독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면 들 가는 거예요. 예. 마음대로 안 다녀요. 그러니까 소위 의전실, 대통령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토 정상회의 가서도 이번 영국, 미국 가셔서도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하면은 네. 안보 책임, 외교안보실, 네. 의전실 탁 집어서 몇 사람 골라내버리면 이런 실수가 안 나오죠. 네.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하니까 네. 진상조사 하라는데 그러니까요. 당신이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네. 대통령 입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나 진짜 답답해. 큰일 났어요. 아니 근데 그 변호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할 때도 영상 증거가 나오면 이건 빼박이다. 근데 그 영상 증거가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하니 이게 진짜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저 빼박 사진이 증거가 거짓말 안 나왔는데. 해요. 네. 저 영상이 지금 거짓말하고 네. 하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다 그대로. 녹화 녹음되는데 녹음기가 거짓말해요? 그러니까요. 몰라 저기에 AI가 들어가지고 조작하나? 그러진 안 돼요. 않겠죠. 예. 이건 아무리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네. 대통령을 못하겠다 음. 하는 학원을 다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대통령 됐는데도 그래도 예. 아무리 못하겠다고 하는 실패의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못해도 큰일 못해도 났어요. 이렇게 못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그런데 정진석 당신만 몰라. 그러니까요. 국민이 옳고 그름을 음. 안다고. 국민은 지금 62%가 바이든이라고 듣고 있잖아요. 듣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또 여론조사 보면은 27%만 지지하고. 지지를 하고 네. 71%는 지지를 하지 않는데 네. 이건 큰일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하고 기조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회의를 해서 이렇게 말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다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MBC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우리나라 언론이 국기문란 보도를 하고 있다. 마침내 국기문란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국기문란하게 말한 분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러면 안 돼요. 네. 당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래도 국회라고 하는 것은 네.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국민을 직접 접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심을 가감 참석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민심은 생각하지 않고 all the president men 올 전부 다 대통령 사람들로 네. 저러면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도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러다가 네. 내후년 총선 완전 실패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유승민, 이재호 막 이런 거 유승민 별로 안 친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친해요. 예. 그런데 높이 평가는 해요. 예. 그래 내가 같이 국회에 있을 때 네. 보수에서도 유승민 참 괜찮은 분이다. 늘 그러고 다녔더니 한번 만나재요. 네. 만나가지고 선배님, 네. 저를 그렇게 방송 밖에서 평가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그렇게 평가하면 저하고 같이 합시다. 그래서 내가 높이 평가는 하지만은 당신과 나는 정체성이 다르니까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보수여도 좋은 사람이 보수를 이끌어야 되니까 나는 당신을 평가하는 거지 내가 정체성을 버리고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또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참 괜찮아요. 지금 보세요. 네. 국민이 얼마나 현명하냐면은 자기 당대표로 압도적으로 네. 1등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이 찍는 역선택이다. 뭐 당내부에서 조사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럼 나는 이렇게. 그건 모르지만은 네. 물론 네. 그런데 민심이 당심을 지배하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당 70%, 국민 30%가 가지고 여론조사 하기 30%. 때문에 네. 당심이 이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는 차기 당 대표는 차기 총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 국민의힘이 민심을 버리고 당심으로 가면은 제 입장에서는 좋죠. 총선 실패하겠구나. 네. 저는 뭐 유승민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삼남한상에 다 잘 말씀도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보세요. 네. 이거 사과하고 끝내자. 그러니까요. 몇 번 얘기하더니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까요? 내가 뭐 백날 얘기해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는. 계산이 빠르지. 계산. 네. 계산이 빠르지. 계산이 빨라서. 그러니까 민심. 네. 아니 지금 날리면이라고 들었냐? 바이든이라고 들었냐 하니까는 국민의 2%가 62%가 예. 바이든이라고 들었다는 네. 거예요. 예. 그러면 이 XX 쪽팔린다는 비속어 아니에요? 네. 비속어죠. 이것도 처음에 1시간 50분 있다가 날리면이다. 이랬으면 또 그대로 넘어갔을 거예요. 네. 대통령한테 못 물어보고 15시간 있다가 음성 이 분석한 XX는 한국 국회의원을 지칭한 지칭한 거고 거고. 음성 분석을 해보니까 네. 날리면이다. 날리면이다. 이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노골적으로 MBC가 자막 조작을 했고 네. 이 XX도 쪽팔린다도 없고 이게 말이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권성동 의원 비롯해가지고 국회 가방위인지 야당 의원들이 MBC 앞에 가서 시위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MBC 직원들도 막가서고 그렇게 싸움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뭐 경찰차가 요란하게 MBC 근처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근데 이 사건 보도한 MBC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좌표 찍어서 비난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라도 광주 출신이다. 그 기자가 예,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 또 러시아 유학 8년 네, 했더라고. 예. 근데 이거 보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나뭐 지금 네, 그 부장판사도 네. 순천고등학교 출신. 예. 이러면 안 되죠.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다. 사실도 아닌데. 사실도 아니고 예, 그것은 예. 이렇게 하면은 지역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원장님 아니 그러면 국민의 정부 시절에나 거듭 있었던 말씀드리지만은 그 기자들한테 그 영상을 왜 대통령실에서는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요. 간곡한 부탁을 그 간사통해서 반장들에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매냥 바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 XX도 없다. 예.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우리 박지원 원장님 보시기에 이 정부
그리고 이런 대응, 이거 안 된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들 보기엔 너무 야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이 5마디만 하면 끝나요. 오늘 8일째인데 네. 지금이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네.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면요. 정치권의 싸움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비깁니다.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다가 유야무야 된다는 거죠. 유예면 되죠. 그리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지금 이준석 네. 징계나 또는 인용이 되면은 큰 이슈가 나오니까 이거 묻혀버리죠. 근데 진짜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죽어도 네. 대통령이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어거지로 싸우자. 또 MBC는 미우니까 네. 뭐 광주 출신 기자다 뭐 하다 다 공격을 해서 편가르기를 하면은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 비기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슈가 덮고. 그럴 것 그래도 같아요. 지역주의 색깔론 이걸 또 들고 나오는 그 사람들은 전공입니까? 글쎄요. 나쁜 전공을 또 써먹더라고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정치가 되죠. 뒤로 가면 안 되는데.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도 여소야대 민주당이 거의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협치를 하라고 국민도 심지어 국민의힘 네. 원로들도 네. 언론도 안 하잖아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YS처럼 사정해가지고 네. 지지도가 90% 이상 넘어갔다. 그러나 경제 IMF 유한위기로 나라가 망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실패한 대통령이 됐다. 네. 김대중, 당신을 사형시키려고 미국으로 망명 보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사면에서 연희동 집으로 가시게 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용서와 통합으로 네. 국민들이 IMF 외환위기 때 장롱 속에 넣어놓은 애들 반지까지 나라에 바쳐가지고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않냐. 네.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때하고 비슷해요. IMF 때는요. 네. 환율이 1967원까지 갔습니다. 주가지수가 287원 됐어요. 자, 오늘 보세요. 1,400원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1,500원이 내일 모레 온다는 거예요. 네. 주가, 1,800원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주가 네. 2,200선 깨졌잖아요. 네. 주담대 8%대. 영끌에서 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7% 넘었고 네. 8% 간다는 거예요. 네, 연말에 8%.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백성들은 네. 국민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가면 되겠냐. 그래서 저는 지금 YS의 길로 가지 말고 DJ의 길로 가야 성공한다. 대통령이 성공해야죠. 네. 대통령이 성공 안 하면 국민이 불쌍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나저나 근데 11월이 또 공포의 11월이 오고 있는데요. 11월 둘째, 셋째 주에 보니까 외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아세안 정상회의 있죠. 그 G20 있죠. 에이펙 정상회의가 싹 다 몰려 있는데 아마도 다 가실 것 같거든요. 가셔야죠. 가셔야 돼요. 대통령은 외교를 해야 돼요. 가야 됩니까? 아, 그래서 국민들은 제가 나가지 말씀드리는 말라고. 거예요. 네. 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여소야대 전국 거의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돼서 네. 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네.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하자. 근데 안 만날 것 같은데. 해야죠. 네. 했더니 뭐 여당 대표랑 같이 만나자. 네. 당이 정상화되면. 또 갔다 와서 네. 해외 순방하고 와서 뭐 내 대표랑 다 같이 만나자. 뭐 다자구도로 가려고 해도 네. 저는 그렇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다작은 뭐건 가서 대통령께 하실 말씀 하시고 네. 들을 말씀 들으시면 되는 거다. 가서
영수회담을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것도 안 한대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네. 대통령은 외교로 해외 순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외교를 잘해야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예. 지금 보세요. 근데 펠로시 의장 왔을 때 만나러 갔더니 안 만나. 만나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우리 전기차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이찬수 권력서열 3위도 만나야죠. 네. 만나서 뭐 성과가 있대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아시안 플러스 3 네. 이런 데도 가셔야 되고 다 G20도 가셔야 되고 하는 것은 좋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 외교안보팀, 네. 이 의전팀하고 가지고 와서 또 실수하면은 되겠느냐? 김성한, 김태효 두 사람을 경질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태호 네. 차장만은 반드시 경질해야죠. 김태효 반드시 경질해야 된다. 네. 예. 안보실 1차장. 이 차장. 예. 거기가 사고 다쳤잖아요. 예. 한일 거기가 정상회담, 예. 한미 정상회담. 흔쾌히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완전히 그러니. 전혀 안 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분도 네.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공지에 몰리면은 제 탓입니다 하고 나가줘야 되지. 그렇군요. 그 지금 그 해리스 부통령이 와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지금 뭐 특별한 내용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어떤 내용을 IRA법도 뭐 말은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성과가 있겠냐라는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IRA에서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네. 그래도 계속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셔서 11월 중반 선거가 끝나도 이제 검토가 되도록 하고 네. 그건 안 될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법이 네.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네. 이 행정명령을 또 했어요. 이게 뭐냐? 네. 희귀 광물질이나 자료, 즉 쉽게 말해서 요소수 같은 거. 네. 이러한 것은 특히 중국에서 네.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걸 미국에서 또 막아버리면은 중국의 로우텍을 못 들어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하이텍이 네. 올 스탑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거해서 전기차 보조금도 계속 얘기해야 네. 그래야 바이오도 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네. 이 제2 요소수 사태 지금 니켈이 이미 네. 발생되고 있어요. 히토류나 히토류. 무연탄 같은 예. 것은 잘 대비해가지고 지금 넘기고 있지만은 엄청나게 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나 이 복병은 저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에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선제적으로 해리스 부통령께 얘기를 강하게 말씀해서 예. 우리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은 저는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DMZ 가신다고 예. 근데 그걸 또 한덕수 총리가 또 그걸 왜 미리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을 이제 자아내서 안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기 예. 위해서 했지만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바로 그냥 트위터에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욕설 파문 때문은 훅간지. 아버지가 네. 사고 치면은 자식들도 사고를 쳐요.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아, 걱정입니다.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정원이요. 좀 다른 말씀 좀 전직 원장님이시니까. 네. 그 지금 미사일 발사 계속 뭐 단거리 미사일 쏘고 있고 막 하는데 핵실험을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3년 이미 결정되는 10월 초 그리고 미국 그 중간 선거 있는 11월 되기 전에 그 사실상 10월 7일에서 16일 사이에 핵실험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그렇게 될까요? 원장님도 그 그렇게 제가 예측을 오래전에 하셨죠?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말씀하셨죠. 예.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네. 국정원법 위반하니까 말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국정원에서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타이밍이 네. 이 10월 16일 시진핑의 3기 네. 연임이 확장되고 네. 11월 6일
중간 선거. 중간 선거 네. 되면은 그 사이에 할 거다. 네. 그랬더니 제 분석과 국정원의 분석이 딱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탄도미사일 네. 엊그제 쏘고 또 쏘고 네. 지금 쏘는데 예. 이것은 22년 전 네. 제가 문체부 장관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네.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때부터 예. 물론 핵실험은 그 후에 있었지만은 남북 미 네. 3국 간에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비핵화, 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북한의 인권 문제, 세 번째는 김정일도 김정은도 요구하는 한미연합사 훈련 폐지. 네. 이걸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3대 숙제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네. 어떻게 됐든 예, 지금 뭐 레이간 어. 엄청나게 들어와서 동해안에서 지금 훈련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더욱이 한미일 네. 합동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30일 날 한다고 그러죠. 이건 중대한 문제예요. 그 동해에서 또 아니 그러기 때문에 네. 지금 북한에서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행동 대 행동, 네. 점진적, 네. 스냅백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트럼프 김정은 간에 합의한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입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은 3, 4년간 모라토리움을 지켜서 ICBM도 발사 안 하고 네. 핵실험도 안 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철도 등 많은 약속을 했다가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뭘 해줬냐? 나는 해줬는데 하다가 이번에 이제 긴장이 되니까는 사실 평양선언 남북 9.19 군사 합의를 깨버렸잖아요. 네. 모라토리움도 깨버리고.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네. 자기들의 정상 김정은과 네. 미국 정상 트럼프 대통령이 수표한 네.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는 아직 안 깨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산물로 남아 있는 게 네. 이 풍계리 갱도들입니다. 네. 그걸 폭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은 우리 입회 안 하고 했다 어쨌다 하지만은 뭐 1번 갱도 같은 건 네. 못 쓰고 3번 갱도가 처음부터 네. 북한 핵이 가장 필요한 소형화, 네. 경량화, 네. 실험 발생용 갱도였는데 그게 무너졌다가 지금 입구 보수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냅백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자, 미국이 이만큼 경제 제재 해제를 하면은 북한은 이만큼 핵시설이나 핵무기를 폐기한다. 네.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은 스냅백 네. 미국이 안 해. 하면은 자기들은 오늘 선적 안 하면 되고 네. 오늘 수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은 그걸 믿고 핵무기나 핵시설을 폐기했으면은 네. 복구하려면은 네. 돈이 들고 엄청나게 시간이 비용이 들잖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7차 핵실험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미국을 향한 네. ICBM은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핵탄두를 실으려면은 이게 미국처럼 핵이 소형화되고 경량화, 가벼워져야 되는데 네. 그 실험을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하면 네. 미국이 아주 골치 아프죠. 그 미사일에다가 다탄두 네. 몇 개 실어버리면은 미국 본토까지. 본토 가서 네. 하나는 로스앤젤레스, 하나는 뉴욕, 워싱턴. 하나는 워싱턴 이게 큰일 나버리는 거죠. 이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네. 아무튼 그런 게 성공한다면 예상되는데 그럴 수 성공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핵실험을 한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핵 법을 제정해서 김정은이 지금까지는 방어용 핵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선제적으로 선제 공격을 예. 하겠다. 이래서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성은 무효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셔서 바이든 대통령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하고 네. 바이든의 담대한 구성이 나오도록 잘 설득을. 설득하고 네. 협의를 했어야 된다 하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30일 날 이제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미일이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사실상 북중러가 또 협력해서 뭔가 군사훈련을 하든 대비를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도 주는 것이고. 하죠. 그러니까 네. 한미일이 네. 동맹으로 공조해서 같이 대응하면은 네. 북중러도 자동적으로 하는 거죠. 100%입니까? 100% 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일본이 우리 네. 영해상에 와서 공해상에서 네. 다국적군이 훈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미일 네. 3국이 군사훈련하는 것. 6.25 때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위대가 참여한다니까 38선의 총구를 전부 일본으로 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막았어요. 그런데 과연 네.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이걸 쉬쉬쉬하고 국민한테 소통도 안 하고 공감대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네. 뭐 2017년도처럼 소규모로 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네. 그걸 어제 민주당 네. 안규백 의원 네. 국방위원으로서 아주 조예가 깊죠. 네. 이분이 SNS에다 올려가지고 밝혀졌어요. 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하고 독도하고 가지고 일본하고 얼마나 큰 알력이 예. 있는데 일본이 네. 잠수함 대잠 네. 이 능력이 출중해요. 섬나라니까. 예. 예. 그런데 독도에서 뭐 150km 150km. 예. 떨어진 곳에서 대잠 훈련을 한다고. 대잠 훈련을 한다고 하면은 네. 만약 그 경우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언젠가 벌어진다 하면 네. 우리 마당을 열어서 여기서 연습해라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 정서도 예. 일본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우리하고 네. 하는 것은 우리 영해상에서 하는 것은 이건 반대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그 영해상에서 뭐 한국의 작전구역 밖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 정서상 일본하고 같이 이런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점점 그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북한은 핵실험한다고 하고 이 와중에 또 일본어까지 껴가지고 훈련을 하니 국민들이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죠. 지금 또 뭐 푸틴도 네. 자꾸 핵 쓰겠다. 네. 이게 만지작 하면은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갈등 관계가 심해요. 네. 보면은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해라. 국제회의에 자꾸 가셔야 된다 네.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만나러 가서 증산해달라 뒤통수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되더라고요. 네. 정상급에 올라간 거예요. 물론 차기 왕이지. 네. 그런데 사우디 왕세자 국무총리하고 네. 푸틴하고 만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석유 문제를 그러니까요. 담합할 거예요. 거기다가 푸틴이 미국의 석유 상한가제를 수용하는 나라는 네.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곡물도 안 주겠다.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 네. 인도는 이미 푸틴하고 해서 곡물, 천연가스, 석유 다 싼 값에 받잖아요. 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3위 인구 대국이 미국이고 네. 4위가 인도네시아예요. 네.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푸틴하고 또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실리 외교를 해야 사우디가 되는데. 예.
러시아하고 중국, 인도, 조코이 네. 다 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NRI 인플레이션 네. 감축법도 있지만은 뭐 바이오까지 포함시키겠다 네.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네. 이 핵심 강물 네. 안보 파트너십 네. MSP까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저는 이번 해리스 부통령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도대체 당신들이 북중에 갈등하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생존이 걸린 문제는. 도랑이든 소야. 네. 한미 동맹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외교의 스타트지만은 한중 경제 협력도 필요하다. 그럼요. 우리 대한민국은 도랑이든 소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특수성을 이해해달라. 네. 자, 칩4에도 들어가면 네. 우리 반도체 완성품이 61%가 중국으로 팔더라고요. 네. 이 시장을 잃으면 우리 어떻게 되냐. 네. 이런 것을 좀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네. 그런데 만나라는 펠로시는 안 만나고. 그래서 나는 정치 구단장 걸었다가 뺏겨버리고 다시 찾았어요. 조국 이수찬 네. 상임위원장 이잔수. 권력 예, 이잔수 예. 네. 권력설 3위. 3위. 예. 이분도 잘 만난 거예요. 네. 다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반만년 역사 동안 계속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실리 외교를 중심으로 하고 어느 특정 나라하고만 하고 이거는 좀 물론 아니죠. 동맹은 중요하지만 그건 아니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극주의로 가니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요 외교만 잘하면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딱 싸고 있잖아요. 네. 돈이 제일 많은 4개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교만 잘하면은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인데 잘못하면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면은 우리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유엔 총회 연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북 관계 평화 뭐 이걸 좀 강조하실 줄 알았는데 북한 얘기를 쏙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15분 중 가운데 4분이 북한이었는데 빼버리고 그 다음에 한 기시다 총리는 조건 없이 그동안 일본 납치 문제를 이제 아베 노선이었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해서 북일 수교 가능성까지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장윤선 기자가 이렇게 좀 출연해달라고 해서 네. 응한 게 이렇게 훌륭한 기자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무슨 그 말씀? 오마이뉴스에서도 얼마나 톡톡 날렸는데 지금 오마이뉴스 나오니까 오마이뉴스가 특종이 없어졌어. 아무튼 네.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 동시 가입을 해서 그 후 네.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이 거의 1년마다 유엔총회 참석해서 네. 한반도 평화, 네. 통일 문제에 대해서 세계 시민과 각국 지도자들에게 협력을 구하고 네. 또 북한을 때로는 규탄도 하고 그렇죠.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제안을 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만 싹 빼버렸어요. 거기다 바이든도 하셨고 네. 기시다 총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조건 없이 만나자. 네. 납치 문제가 제가 김정일한테 국방위원장. 물어봤더니 제가 고이즈미 예. 일본 수상을 방북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들은 장례 문화가 그렇게 발전 안 됐대요. 그러니까 매구미 네. 사망하니까 갖다 어디 그러니까. 적당한 데 묻어버렸다 이거죠. 네. 그래서 보내주라고 하니까 네. 그냥 파서 그 정도 있겠지 하고 파서 했는데 자기들은 DNA 검사를 할지 몰랐던 거야. 나한테 솔직히 얘기하는데 예.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그 당시에 예. 그래가지고 예.
개망신을 줬다. 일본 이것들은 상대 안 한다.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김일성 수령한테 두 가지 유언을 받았다. 두 가지 다 미국이에요. 하나는 수교를 해서 네. 관계 개선을 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라. 하나는 경제 제재 해제를 받아서 경제 발전을 해라. 그 시드머니 돈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가지고 해라. 네. 그때 2000년 7월 말 8월 초 우리 한국 언론 어딘가를 찾아보면은 네. 일본에서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현금 30억 불을 네. 달러를 북한에 제공한다 이런 기사가 나올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아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30억 달러를 받는다 하는데 우리 언론들이 우리는 2억 달러밖에 못 받았는데 아무리 인플레이션을 하더라도 북한은 북한을 이렇게 많이 받냐 하는 얘기가 있더라. 네.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100억 달러를 요구했고 고이즈미 총리가 70억 달러를 물밑으로 전달해 왔지만은 예. 절대 100억 달러를 받는다. 아, 거절했다는 거죠? 그 그렇죠. 제안을. 예. 그러면서 예. 100억 달러를 받으면은 네. 북한의 노동력, 예. 우리 한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예. 농업 구조 개선, 철도, 항만, 통신 사업을 하자고. 그런데 김정은도 같은 생각인 거예요. 유은 통치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김정은은 일본을 달러박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은 바로 네. 북일 관계는 개선된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체제 보장은 미국에게 받고 돈은 경제 발전할 거는 그렇죠. 일본에게 제재 받고 해제랑 해제가 체제 되면 보장, 제재 해제는 받고 미국한테 받고 예. 돈은 그 사람도 알아요. 미국은 본래 돈 안 내는 나라예요. 우리 태도할 때도 안 냈어요. 우리하고 일본이 냈지. 응? 다 알아요. 북한도 다 알고. 북한 저놈들 다 보통 놈들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일본 니폰 클럽에 가서도 연설하고 네. 우리나라 프레스센터 같은 네, 데 네, 네. 절대 안 쓰더라고요. 일본 언론도 무섭고 그 후로 일본 정치인들한테 그 얘기를 해도 네. 전혀 표시를 안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상당한 액수를 근년에도 예.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예. 현재는 예.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은 안 만나겠다. 생각도 하지 않겠다라고 네. 김여정을 통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미국하고는 지금 미국이 선제재 보장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만나자 해도 응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간 네. 코로나로 국정을 봉쇄하고 경제가 엉망인데 네. 물론 조금씩은 중국에서 도와주지만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네. 돈. 그래서 저는 예. 김정은이 예. 머리를 써서 예. 기시다하고 극적으로 만날 가능성. 만나서 경제 지원을 받아버리면은 예. 또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북한을 접촉할 때는 반드시 한미 공조를 합니다. 네. 근데 일본은 저 정도의 발언을 하려면은 네. 조건 없는 그걸 하려면은 미국과 물밑 상당한- 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미국도 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대화가 막혔다고 하면은 일본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는 대화를 모색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한국 패싱이 되고 그러니까요. 윤석열 패싱이 되는데 네. 이건 제 생각이니까 네. 국정원장님 저 고발하지 마세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김정은이 상당히 짱구를 돌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외교를 통해서 네. 이번 해리슨
부통령하고도 좀 얘기가 됐으면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박지원 원장님처럼 좀 이 남북 관계, 국제 정치 뭐 이런 것에 해박한 지식과 이 경험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보라 가지고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서 과연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써주는 건 읽는다니까요. 네, 근데 알아듣고 또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모든 것은 대통령 책임이지만은 네. 그래도 대통령실 참모들이 잘 해야 된다. 네. 이거예요.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그 경제 문제, 외교 안보 문제 여러 가지로 중충적 위기에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밤낮 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이것만 가지고 8일째 싸우고 있으니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말도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아니 방귀 낀 사람들이 큰 소리지 말이지. 자기들이 말해놓고 예. 또 그렇게 발표했다가 아니라 그러고. 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나라가 이러면 망해요. 나라가 이러면 망한다. 망하죠. 아니 경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큰일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되는데. 아니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요. 민주당도. 네.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안 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 민주당이 좀 반사 이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지율도 별 변화가 없어요. 국민은 네. 정치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봐버려요. 그래서 저같이 유능한 사람이 없어요. 사전 선거운동 아닙니다. 네. 절대 선관위에서 저를 고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특위를 해서 4년 중임제, 결선, 투표 이런 거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될까요? 해야죠. 해야 된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하면서 두 가지를 JP한테 약속했어요. 첫째는 내각제 개헌, 네. 박정희 기념관. 박정희 기념관은 했는데 마포에 있죠. 예, 상암동에. 내각제 개헌은 끝까지 안 하다가 네. JP가 먼저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DJ 얼마나 재밌냐 하면은 네. 김정필 총리가 그 되지도 않을 내각제를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니 제가 이제 그걸 네. 확인해가지고 대통령이 총리님께서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김 총리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네. 저는 하자고 그랬어요. 약속이고 약속이니까. 이제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끝나야 됩니다. 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긴 게 하나 있는 게 네. 이분이 자서전에 네.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나는 개헌을 반대했지만은 개헌을 해야 된다. 내각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네.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겼다 했는데 개헌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응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 4년 중임제 네. 총리는 국회에서 네. 감사원 이런 것은 국회로 네. 여러 가지를 좋은 안을 내세웠는데 우리 국민은 네. 대통령 직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습니다. 87년 직선제를 그렇죠. 국민의 힘으로 이뤘기 네.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가 좋지 않느냐. 네. 저 똑같아요. 네. 대통령, 의회. 총리, 예. 의회 예. 이러면은 좋겠다 하는데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는 게 네. 저 대통령실에서 네. 저하고 네. 김무성 대표하고 내각제 개헌한다고 네. 그거 알아보더라고요. 오, 진짜요? 제 말 듣고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 나를 이렇게 과대평가해주는 훌륭한 대통령실 대통령. 참모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우리 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종 모시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 생겨서 큰일인데요.
자주 나오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제가 바쁩니다. 제가 최근에 모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대표님의 건강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하루에 한 번은 라디오에 꼭 출연한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페이스북에는 반드시 의견을 올린다. 뭐 이런 원칙을 정하셨다면서요? 하루에 15,000보를 걸른다. 하루에 15,000보. 아, 예. 일주일에 PT를 3번 한다. 아, 예. 주말에는 10km 내외의 등산을 한다. 아. 등산 갔다가 지금 넘어져가지고 제 잘못이 아니라 박영선 장관 때문에 내가 미끄러져가지고 석 달째 이 고생을 하는데 예. 전화 한 통 없습니까? 뭐 우리 집으로 뭐 사가지고 왔다. 그런데 네. 그래도 깁스 다 풀고 네. 휠체어 타고 다니고 네. 목발 냅다가 이제 지팡이로 갔으니까 네. 제가 뭐- 돌아다니면 네. 누가 손해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손해 아닙니까? 제가 조금 더 아파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니, 국민을 위해서. 성성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스픽스에 그동안 초대했던 여러 초대 손님 가운데 최고령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가장 활력 있게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정말요? 아 여보세요. 진짜요?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던데. 재선 네. 출마 선언하면은 제가 나갈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선관위한테 이게 사전 사전 선거운동 선거운동 아니다. 했지만은 네. 사실 내가 지금 사전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겠습니다. 저처럼 네. 대통령을 잘할 사람이 생각해봐요. 몇 명 안 돼요. 몇 명이 아니라 없지. 유일한 대통령 후보. 자, 이래서 네. 좋습니다. 네, 스픽스, 장윤선의 이름이 좋아요. 스픽스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에서 종종 모실 수 있게 기회를 잘 마련하겠습니다. 출연료만 많이 주면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